어렵다고 생각했지만은 쉬운 통일이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 힘의 원리에서, 즉 자석, 기민당의 어떤 자석 원리, 힘의 우위가 있을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 이런 교훈을 우리 남북 간의 통일도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우리가 남북 관계를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이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한반도 프로세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물론 이제 여러 학자들별로 생각을 달리 하겠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1단계로 남북 간의 신뢰를 먼저 조성하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자. 그는 문화, 정치적인 면은 좀 뒤에 하더라도 문화와 경제, 사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분야에서 뭔가 남북관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켜보자 하는 것이 한반도의 신뢰 프로세스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통일의 주체 세력이 누가 되어야 되겠느냐? 여기 있는 교수가 통일 주체 세력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지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이런 방향으로 더 개선을 하고,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이런 게 있다고 제안을 해요. 이게 오늘 전문가 토론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교육 시간이 아니고, 교육은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과연 그러면 내가 남북청년 교류연맹 단체 하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지만, 거의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약간씩 우리가 지금 많이는 못하지만 조금씩 하려고 하는 그런 조직들이 많이 이제 지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과연 그렇다면 이 단체가, 우리 단체 통일교육단체, 이 단체들이 우리 연맹 다른 단체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과연 해야 됩니다. 학생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시민사회 노인층은 어떻게 해야 되면, 이런 어떤 아이디어가 좀 많이 공유되는 게 좋겠다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 더 예를 들면, 북한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 중에서 청소년 교류를 제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문화가 아주 좀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성인들 만나는 거는 자신을 해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 남한 사람한테 안 진다는 걸 자신을, 이론적이나 모든 사상적으로 안 진다는 거예요. 대학생은 반신반의입니다. 근데 청소년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단과 인연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저기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사조가 북한으로 유입될 것을 우려를 하고, 그래서 청소년 교육은 제일 마지막에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단체가 제일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제일 상당히 마지막에 될 텐데,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발표한 이거 외에도 어떤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 토론의 목적이다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방송이 지금 안 돼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제안을 한 게 있어요. 항상 내가 평소에 그러는데, 수학여행을 나는 제안을 했습니다. 왜? 만나는 게 좀 어려우면 우리 기차 타고 평양을 가고, 그죠? 수학여행. 평양에서 남한으로 수학여행. 근데 이걸 제안해요. 그러니까 서로 허용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려워도 서로 무르익으면 그때 이제 만나서 어울리는 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이런 걸 준비를 하려고 민간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도 좀 아이디어를 좀 잔뜩 좀 다 써서 통일부에 제출한 상태예요. 그래서 민간 협의회가 앞으로 구성이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방송에도 밝혔습니다만, 남과 북이 어떤 이념적으로, 이념과도 서로 입장이 같은, 지금 우리 입장이 같다면 어디겠어요? 덕도잖아요, 덕도. 덕도에서 우리 대표단이 만나자 말이에요. 제가 제안을 했고, 관련 기관에서 다 모니터링을 했고요. 일단 거기에 이제
하여튼 지금 당장은 제안이 안 들어있지만 만약 제안이 들어오면 구체적으로 검토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가 통일교육 단체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주면 또 제가 이제 또 어떤 부분을 답변할 때 있으면 답변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쭉 질문을 먼저 받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총재님이 답변하실 사항 또는 우리 토론자분들이 답변하실 사항 그런 걸 구분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 편의상 우리 저 부명고등학교 우리 헌정원 그 남학생 먼저. 한 1분씩 다 하게 1분씩 그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 보고 이제 우리 그 전문 교수님들 또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통일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한 이 전문가 토론회를 오기 전에는 이 교육협의회가 있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이 학생들로부터 이제 좀 홍보가 덜 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지 않았던 사항인데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당위성과 목적의식을 가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 학생이 질문한 사항은 이제 통일교육협의회라든지 이런 사회 통일교육 단체들이 이제 있는 걸 이제 홍보가 좀 잘 안 됐던 사항인데 그건 또 좀 하고 또 다른 학생. 이어서 좀 이어서 욕심이 없다 그래서 그냥. 없었고 또 우리 저 백. 안녕하세요. 백신고등학교 3학년 재학 중인 장윤석입니다. 일단 통일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볼 것은 일단 통일교육협의회라는 단체 하에서 그 단체가 잘 많이 상계되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통일교육 그 대북민간협력협의회 이런 단체처럼 이렇게 이 협의회 밑에 많은 단체가 뭉쳐서 그 더욱 효율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정권이 바뀌면서 그 안보 교육이 또 강화되고 또 어떤 정권 하에서는 그 평화, 통일 이런 교육이 강화되는 것 같거든요. 따라서 그렇게 정권에 따라서 이 통일 교육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속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건 통일 교육과는 그 관계없는 질문인데요. 윤규주 원장님께 질문드리는 건데요. 그 아까 남북 관계 교류 협력을 그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 자체가 정상 국가는 아니고 비정상 국가로 불량 국가 이런 형식으로 많이 다른 외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핵 문제나 그 대량 학살 무기 확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비난과 그리고 많은 인권 문제가 논란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북한을 그렇게 신뢰와 협력의 파트너로 인정하고 계속 개성공단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다른 남북 경협 사업을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그리고 또한 그 남북 관계의 파트너십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북한의 남북 간의 그 법제화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한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주장하시는데 북한이란 나라가 그렇게 법이라는 좀 관계가 멀리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령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어떤 일이 다 무산이 되기도 하고 백지화 되기도 하는데 과연 이러한 북한이란 나라와 우리나라가 그렇게 신뢰와 협력 프로세스를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중에 나중에. 예, 아주 저 심도 깊은 그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 그 답변 드리도록 하고 또 다음 학생. 안녕하세요. 세무고등학교 김예슬입니다. 저희 청소년들에게 이런 통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통일 자리를 마련하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청소년들에게 통일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또 다음. 없어요.
안녕하세요. 부명고등학교 1학년 서지연입니다. 제가 먼저 전 질문 말고 해야 하는 것을 말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먼저 또래 친구들에게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면 자신은 아쉬울 게 없다면서 우리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통일을 왜 해야 되냐 이런 반응이 나오는 등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기 설문지에도 나왔다시피 교과 과정이나 교과서에도 통일에 대한 얘기가 적고요. 그 다음에 그런 기회를 접할 수 있는 게 기회가 적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해결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학년 부명고등학교 1학년 김한입니다. 통일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이 실행되고 있긴 한데 이게 소수의 애들만 많이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의식도 많이 없는 편인데 그런 것을 애들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마이크가 없어서 그냥 목소리를 부명고등학교 이부연입니다. 일단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많은 교과 과목에서 통일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자세한 교육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사실상 통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이제 저희도 여기 오기 전에는 이런 통일 단체나 연맹이 있다는 것도 사실상 잘 몰랐고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지도 학생들은 잘 알지 못하니까 그것들을 수업 시간이나 교과 과목에 집어넣어서 학생들에게 의식을 심어주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에 대해서 교육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안보 불감증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들뿐만이 아니고 학생들도 많은 그런 거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구체적인 통일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당연히 많은 교육이 필요하지만 지금 이 단체도 있지만 다양한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단체들에서 조금 더 많은 활동 범위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1대1 결연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것도 있는다는 것 자체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제관계학과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런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작년에 부명고등학교에 총재님이 오셔서 통일 교육 하시는 거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 들음으로써 인해서 굉장히 통일에 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되고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저기 맨 끝에. 네? 없어요? 그 뒤에. 또 없어요. 그 한마디 뒤에 있으니까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 기회에 여러분들의 장이야 오늘. 저기도. 자 그러면은 우리 전문 교수님들도 오셨으니까 그것도 전문 교수님들 입장에서 우리 사회단체 통일단체들이 좀 또 아니면 우리 국가 정책상에 어떤 사항이 좀 반영돼야 되겠다는 오늘 발표하신 자료도 포함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그래서 한번 뒤에 이 교수님들 한번 말씀하시죠. 우리 이제 김성범. 자, 여기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갈등이 굉장히 많죠. 왜 그러냐면은 무슨 이야기하면 너 틀렸어 그러거든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죠, 다른 거. 그 사람 옳다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틀리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젊은 층서부터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줘야 했다. 왜냐?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지역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갈등이 많잖아요. 그래서 틀리다는 말보다는 다르다. 네 의견이 나하고 다를 수는 있구나. 네 의견도 옳다 해서 남의 의견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위기의식을 많이 느끼잖아요.
한 세 가지 봅니다. 저는 첫째는 김정은이가 28살인데 좌충우돌이죠. 사람이 50이 넘으면 굉장히 신중하게 합니다. 근데 이 젊은 친구들한테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근데 김정은이가 체제를 아직 못 잡았어요. 매대인 장생태가 잡았다고 김다수가 가지고 있다는데 아직 못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 체제를 자기 체제를 공고하기 위해서 남한에 계속 우입을 가합니다. 그 체제를 쌓는 게 모택동이에요. 모택동이가 반대파가 워낙 많고 그러니까 일으켰던 것이 정풍운동입니다. 젊은이는 세대를 동원해가지고 정적을 잡았다 저거 습증시켰어요. 두 번째는 월명을 공개했죠. 국민들이 전제에다 해가지고 수습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체제를 하나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박근혜 정부를 흔들어놓게 하는 겁니다. 왜? 김대중 정부하고 노무현 정부 때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때.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조건부를 내세우거든요. 서독도 동독을 전부 조건부 내세워 줬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를 흔들어놓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신 천안함 포치.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이 흐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60년대는 지상 침투했어요. 68년대 철책이 생긴 땅굴 파기 시작했어요. 70년대. 땅굴이 발견되니까 해외 테러로 돌린 게 아웅산 폭파하고 칼기입니다. 그다음 해외에서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국내로 돌려서 수상전을 했어요. 그게 제2연평의 지이죠. 우리는 선박이 크고 자동화되어 있고 쟤네들은 선박이 작고 이 수동입니다. 그래서 대패를 했죠. 한비 가능적으로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소위 이 보고가 있다 하는 게 하는 뭐냐? 그게 천안 폭침입니다. 근데 김일성의 유언이 5가지가 첫째는 핵개발 해라. 김정일한테. 두 번째는 장거리 미사일 가져라. 세 번째는 도난들은 새로운 무기를 많이 가져라. 네 번째는 수종자를 증강시켜라. 다섯 번째는 소위 비무장 부대 특수부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특수부대 전력이 과거 10만에서 20만이라고 그러죠. 그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국하고 직접 대화를 하려고 해요. 핵을 우주에서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해서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데 근본적인 의도는 뭐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남한을 자기 나름대로 이 좌지우지할 수 있고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재래식전도 우리가 강하다고 훨씬 강합니다. 솔직히 해서. 근데 핵무기 앞에는 안 돼요. 그럼 지금 저는 청소년들한테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국민이 대통령을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로 뭉쳤을 적에는 외부 세력을 물러냈어요. 우리가 분단됐을 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 근세주선, 남인 소인하고 대농도를 해가지고 이게 일본한테 나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통합을 해야 된다. 교육 문제, 경제 문제 다 특별하도 안보 문제와 통일 문제는 일치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왜 통일이 필요하냐? 그럼 하는 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지금 잘 사는데 뭐가 통일하느냐? 통일비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왜 서독하고 동독하고 통일할 지금 화폐가 제1대 4였는데 1대1로 바꿔졌습니다. 동독 못 살았죠? 걸어다니는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이 자가용 사줄 필요 없어요. 서독하고 똑같이 복지를 해줬거든. 걸어다니는 사람한테는 자전거 사주고 그 다음 단계에 오토바이, 그 다음에 자가용에서 점차적으로 북한을 지원해야지 우리처럼 복지를 그대로 하면 그 돈 다 못 돼요. 그래 북한에 아까 말씀드린 자원도 많습니다. 그게 통일해야죠. 통일만 되면은 여러분들 직장도 다 해결됩니다. 젊은이들 굉장히 지금 이 취직 문제 때문에 난했잖아요. 그럼 북한 개발은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통일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일의식을 가져야 지원국이 도와줍니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미국의 지원을 의뢰해야 돼요. 그걸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통일해야 된다 하는 걸 의지를 가지길 바랍니다. 그럼 통일됩니다. 이거 교수님들을 질문 안 받으려고 그랬더니 질문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교육을 하시는 물속에 빠져버리면 교수들은 머리가 안 나와요. 엉덩이만 나오고 물속에서 붕어 들어오고 대화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 우리 이 단체 활동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탈북 미녀 강사. 오늘 토론회가 정말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성장 가져오고 정말 세계적인 대한민국으로 서 있다는 것은 다 교육의 결과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토론회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지금까지도 3대 세습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교육의 결과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래성, 우상화, 신격화, 교양, 그리고 대적 간의 통일에 대한 이런
교육이 그래서 80%예요. 제가 중학교 교사로 있었으니까 이 교육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북한에서 교육을 그렇게 신격화 교육을 강조하기 때문에 절대로 교육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육의 철저히 통일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제 우리 이 연맹 행사에 처음 참석하셨는데 이제 김명수 박사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오늘 이 단체 활동 내용 설명도 한번 들으셨고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가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걸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아군끼리 기습을 않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봤습니다. 가지고 이상이 됐는데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라는 것은 그 국가의 영혼이다. 그래서 문화를 갖다 우리가 마비당하면은 우리 영혼이 붕괴가 된다는 생각인데 아까 우리 윤 교수님도 좋은 말씀을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이 잘못된 북한의 어떤 사상에 이렇게 계속 오염이 돼가지고 무장이 돼 있는데 우리 남한 같은 경우는 너무 또 자유방임주의다 보니까 그런 통일력이 또 이렇게 등한시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은 무장이 됐는데 한쪽은 무장이 안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무장되지 않는 부자는 무장된 가난한 자의 먹이가 된다는 이런 마키아벨리 분위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은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이지만은 그걸로 무장이 돼 있고 여러분들은 좋은 사상이지만은 너무 자유방임주의다 그게 무장이 안 돼 있다. 그래서 무장 여러분들이 통일은 결국에는 공산주의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통일단체를 이용해서 또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가지고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런 정신 무장이 필요하다.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북한에서는 남한이 북침을 했다고 또 남한에서 북한이 남침을 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처음 왔으니까 강의가 아니라 세 가지만 딱 1분간 얘기하겠습니다. 왜 남침이냐? 한 가지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미국이 일순 대통령이 국제연맹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제연맹은 다른 나라가 잘못하면 하지 말라는 권고의 기능을 있지만 강제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습니다. 근데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니까 이 국제연맹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발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적인 그 조직이 뭐냐면 국제연합입니다. 근데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나서 최초의 유엔군이 참전한 나라가 그냥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입니다. 그럼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유엔의 평화유지군이 우리를 도와주러 온 것이지 우리가 북침을 했으면 우리를 도와주러 왔겠느냐. 그래서 첫째는 그 유엔군이 처음에 참전한 것이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그 국제법에 어긋나고 세계평화를 파괴하기 때문에 도와준다. 그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북한이 남침을 했냐 안 했냐를 안 나타나다가 소련이 망하고 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소련에 가니까 소련에 고르바초프 같은 거 해가지고 이런 비밀 박사를 줬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스탈린이 인정하고 모태피가 인정해가지고 북한이 남침했다니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고. 그 다음 세 번째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공격한 건데 6.25 직전에는 말이요. 우리는 비행기도 한 대 없고 전차도 한 대 없었어요. 북한은 전차가 200대가 되고 비행기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격을 했다면은 전쟁 발발하고 한 일주일이나 2주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서울까지 밀리면 좋겠는데 전쟁 발발하자마자 3일 만에 서울 갔다 탈취당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첫째는 우리가 힘이 약했다. 두 번째는 국제연합군이 참전했다. 세 번째는 스탈린이나 모태피의 비망령에도 북한이 남침했다. 나왔다. 이 세 가지 때문에 이것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직업은 못 속입니다. 다음에 우리 구영애 교수님. 한 번만 더 하시면 시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여기 우리가 통일교육단체의 역할을 이렇게 했는데 현재 아까 총장님 설명하셨지만 이 남북 청소년 교류연맹이 정말 이 청소년들에 대한 역할을 그래도 가장 아주 정확하게 또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는 단체가 아닌가 이렇게 인정해주고 싶고 정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정말 그 정부에서 아직 명확하게 모르지만 현재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한 것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런 거예요. 아까 여기 우리 청소년들이 이 통일에 대해서 여기 와서 처음 알았다. 아까 어떤 학생은 안보라든지 통일에 관한 관점과 지식이 저는 저희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은 뭘까? 결과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방법이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는 참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어느 청소년 우리나라 보면 지자체에 전부 다 청소년 수련원이 다 있잖아요. 그죠? 지역마다 다 있는데 좀 이런 데서 우리 단체하고의 어떤 연관성, 정부가 하면 좋지만 그 수련 단체와의 연관성 있는 프로그램을 어떤 것을 가져가는 게 좋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 강사를 지원해가지고 청소년들 행사에 뭐 교육을 잠깐 하게 한다든지, 뭐 또 여기서 교육하는 방법에서 좋아하는 방법일까, 뭐 뮤지컬 하나의 프로그램을 넣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 단체가 좀 주도적으로 접근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단체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장이 안 될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결과적인 것은 뭐 통일부나 이런 통일교육 이런 단체에서 주관적으로 해야 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우리 학생들에 관한 문제인데, 이 선생님들에 관한 문제도 어떻게 보면 우리 단체가 주도적으로 통일부하고 협의해서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이라든지 지금 이제 교육협의회 뭐 통일교육협회에서 하지 않는 어떤 다른 접근 방법이 없을까, 이런 데 한번 좀 들어가서 우리가 찾아보면 우리 정말 남북청소년교도연맹이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참여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우리 박종길 교수님.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통일 교육에 대해서 여기 오기 전까지는 이런 활동을 하는 것도 몰랐고 그런 단체가 있는 것도 몰랐다. 학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네, 저는 통일 운동만 약 한 37년째 지금 하면서 이 모태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통일교육 우리 위원 중앙의장이 지난번에 대통령 출마했던 강지원 씨하고 대담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런 단체도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느끼면서 우리 학생한테 엄청난 공감을 갖고 있는 것이, 두 가지만 딱 얘기를 할게요. 안보하고 통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19년 전에 우리가 일청전쟁, 역사는 청일전쟁으로 이야기하는데 나는 꼭 승전국어를 먼저 붙여서 일청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가 총 몇 명이었느냐? 4,000명. 4,000명. 일본 전사자가 8,400명. 그 다음에 중국 전사자가 35,000명. 우리 4,000명. 근데 그것도 군대가 아니고 군골 수비대. 이거 왜 얘기하느냐? 안보가 흔들리면 통일도 될 수가 없고, 안보의 기반이 무너지면 통일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발 끝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통일의 씨앗을 뿌려주기 위해서 우리 정경석 총재님께서 아주 많은 컨텐츠를 노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할게요. 우리.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문석 교수님 뭐 또 난 안 시켜나오고 또 말고, 저는 박정길 교수님 발표에 가름하고 내용 같습니다. 네. 예, 통일 안보 없이는 통일이 미래가 없고, 우리의 단체들의 어떤 숨은 열정, 이것이 계속 있어야 된다라고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에 처음 이런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늘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내용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저희들이 이런 연맹 활동을 많이 하고 교육을 많이 합니다만 이 학생들이 미래 통일의 주역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늘 여기 온 학생들은 정말 학생들 중에서도 통일에 대한 관심과 또 역할과 이런 자세가 되어 있는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기 학생이 서지현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사는데 통일이 무슨 필요하겠느냐. 나는 정말 가슴으로 느끼는 학생들의 가슴을 두드리는 그 통일의 이슈를 우리 교육연맹에서 교육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그런 가슴에 와닿는 학생들로부터 매개가 되고 전파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한 내용 공감을 교육연맹에 좀 포함시켜줘야 공부하기도 바쁘지만 또 문화에 젖어서 학교 생활을 하기도 바쁘지만 우리 학생들이 사후간에 우리 교육을 듣고 나서 학교 전체에 정말 퍼져나갈 수 있는 저변의 이슈를 우리는 만들어서 제공이 돼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까지 필요성, 공감 이런 건 다 얘기했지만 학생들의 사후간에 아메바 같이 전달될 수 있는 대중문화적인 어떤 그런 통일의 메시지 이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좀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제 그 단체 간의 수학여행에 대해서 거기서 교류를 하게 된다면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갈등에 의해서 남북 간에서 좀 크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지 방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시간이 된다면 아까에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제 의견 말해도 될까요? 일단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셔도 청소년들이 관심과 흥미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청소년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기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신과 관련된 일이 아니면 절대 흥미를 가지지 않고요. 청소년들은 변화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는데 큰 변화를 주면 청소년들도 아주 흥미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감하는 내용. 우리 총재님 말씀. 예,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소리를 듣고 싶었습니다. 이 토론의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성 세대들이 뭐 국가나 사회에서 뭐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했겠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던 통일 시대 주역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또 현 시대에 맡겨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 어떤 걸 어떻게 해주면 이게 또 관심을 가져줄지 그런 거를 우리 단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걸 사실 듣고 싶었던 게 오늘의 주제고요. 그래서 순서 없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구영희 교수님 뭐 좋은 말씀 처음으로 우리 토론대를 하셨어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주제 발표를 하면 또 칭찬도 좀 해주고 또 나름대로 좀 약간 좀 뭐 부정적인 얘기를 원래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서로 이렇게 공감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구영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합니다. 네, 수련은 많습니다. 많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행정력과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데 제가 참고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지도사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이 한 20여 개가 있습니다. 전국에 한 20몇 개가 있는 걸로 아는데 4년제가 있고 2년제가 있어요. 그럼 2년제를 졸업을 하면 2급 지도사 자격을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되고 2년제 전문대학은 3급 지도사 자격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급은 상당히 좀 까다롭죠. 뭐 2급이 된 날로부터 몇 년 후 뭐 이런 자체가 까다로운데 제가 그 국가 면접 시험관을 제가 몇 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면접에 통과를 해야만이 이 국가에서 이제 지도자 자격 시험이 나와요. 저같이 활동을 수십 년 한 전문가 한 사람하고 청소년학과 교수 중에 박사학위를 소유한 교수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정보 이렇게 세 사람이 심사를 합니다. 면접을 하는데 거기 국가에서 예시한 이런 문항이 있어요. 한 50여 개 문항이 있는데 통일이란 말은 한마디 없습니다. 안에. 근데 이제 면접관 마음이잖아요. 물어보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제가 통일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통일 분야만 집중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통일 이 부분을 전혀 뭐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통일을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메시지를 주는 거죠. 이
그 답이 설사 틀렸다더라도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가는지 저는 이제 그걸 보고 합격 불합격을 제가 해줬어요. 왜냐면 지도사 대상자 면접을 보러 왔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배우지 않은 거를 이렇게 질문해 버리니까. 여기 이제 소문이 난 거야. 하루에 막 수천 명씩을 제가 하는데 소문이 나왔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단 말이야. 통일에 대한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이제 면접이 다 떨어져. 이 소문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내가 이제 이거를 시행했던 것인데 실제로 이제 국가가 얘기하는 국가가 정책에 넣어가지고 각 학교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뭐 정책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법으로 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리라고 믿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남북 간부 수학여행 해결 방안 저희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고 그 프로젝트 저희가 이제 통일부에 다 제출돼 있고요. 이거는 왜 공개를 못하냐면 이게 이제 어차피 이 잉여적 같은 요소가 없는 분야를 해야 되잖아요. 공개를 해놓으면 아다시피 너나 다 이게 막 발라들면요. 남북 간은 있잖아요.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정리가 돼서 이렇게 뭐랄까 교류를 해야 되는데 막 중구난방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뭐가 좀 대한민국 여기저기서 이렇게 되면 기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안상 제가 제출을 해놨지만 보안상 제가 좀 말씀드렸고 그런 때가 오면 그게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그런 기회가 이제 만들어질 거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육협의회 이제 홍보 부족이라는데 사실 이게 홍보가 부족한 사실이죠. 62개 단체가 있습니다. 뭐 큰 단체도 있고 작은 단체도 62개가 있는데 거기서 62개가 이제 3개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청소년 분야로 나눠져 있고 단체의 성향이 그 다음에 시민사회 분야로 나눠져 있고 여성 분야로 이렇게 3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 청소년 분야는 다들 빈약하잖아요. 그게 저희가 이제 우뚝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다 시민사회 분야예요. 학생을 상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나머지는 한 분야는 여성 분야니까 또 물론 여성들이 또 청소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학교를 뭐 찾아가서 한다든가 이런 것하고 저희 같은 단체가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통일 교육이 정권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변화가 온다는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근데 이 제가 쭉 청소년 분야를 해보니까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렇게 정권에 따라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단지 문제가 뭐냐면 강사들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이게 교육하는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정부에서는 정상적으로 균형 대입을 거의 해놨어요. 물론 이제 다른 분야는 약간 정책적으로 좀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 분야는 제가 보니까 아직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정권하고 관계없이. 근데 강사들이 문제야. 보수 정권이들은 보수, 막 진보는 이렇게 한다는데 대상은 청소년 하는데 교육은 막 보수, 진보 이렇게 막 떠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안한 것은 국가 간 교육을 주로 많이 제안을 하고 있죠. 어차피 통일 의식을 갖고 이렇게 교육을 받되 국가 간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제 국가 간 교육을 중심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저희가 정부에 좀 많이 건의합니다. 이게 통일돼서 교육이 들어야 된다. 지금 중구난방으로 많이 해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 의식을 심어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 했는데 이 단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쭉 프로그램 했잖아요. 지금 이 정도만 하더라도 저희가 엄청난 예산과 엄청난 사역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 워낙 전국에 지금 학교도 많다 보니까 피부로 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일장 같은 거를 공고를 하면 이 교육청에서 전부 학교로 내려가는데도 어떤 데는 내려가는데 학교를 못 받았다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이렉트 학교로 내려버리진 않아요. 우리 연맹에는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공지를 하면 우리 연맹 거 보고 하는 데가 있고 또 교육청 보고 하는 데가 있고 실제로 금년에 어느 교육청이 잘못 학교로 이게 뭐랄까 우리 대회가 공지가 돼버려가지고 어느 대목이 빠졌나 봐요. 얼마나 그냥 이게 문의가 오는지 어느 한 지역에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차적으로 통일의식을 이렇게 100일장이라고 종합된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통일을 왜 해야 되나 필요성을 못 느낄 것 같다. 교과 과목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저희가 정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지금 근데 교육부라는 데가 아다시피 뭐 할 일이 많잖아요. 교과 여러분들 뭐 학교 뭐 많잖아요. 사실 통일 교육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과제로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는 거 이거 저희가 좀 하여튼 하고 있고 원리가 뜬다 보면 그래도 좀 반영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간접 교육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통일부도 지금 교육부하고 MOU 협약에서 하고 있지만 뭐 학교장 재량에 맡기는 이런 내용은 뭐 학교장 마음에 따라서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게 많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에 소수점 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 말씀하셨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그 제한된다면 이런 걸 자꾸 이제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1대1 친구 맺기 탈북청소년들 저희가 금년에도 할 계획인데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학교에서 공지를 안 해주면 학생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좀 사이트를 자꾸 보면 뭐 제일 맞춰 나오고 우리 남북만 쳐도 이런 사이트가 나오면 그런 게 이제 공지가 이렇게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또 그만큼 또 그런 의식이 많으면 저희가 그만큼 또 확대해서 정부의 건의 예산을 타면서라도 이렇게 많이 확대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국가 정책 이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현 정부의 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부터 국가 정책에 여러분들의 그 교육에 대한 사항은 지금 정책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남북 청소년 교류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제가 제일 겁이 나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어떤 그런 안보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를 보면 제가 제일 겁이 나는 게 나를 제일 겁을 내는 게 북한이에요. 그렇잖아요. 청소년들 어떤 무장을 시킨 사람이니까 제일 겁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에는 다 이렇게 반영이 잘 돼 있습니다만은 그걸 이렇게 현실적으로 사회 통일 교육과 이렇게 학교 통일 교육이 이어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미진한데 여러분의 의견을 잘 제가 종합을 해서 금년 6월달에 하는 토론회하고 다 종합을 해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민주평통 제가 뭐 좀 더 고위 간부가 되면 대통령도 더 자주 뵐 수 있는 그런 날도 또 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가 정책에 반영을 해서 제가 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만 더 내가 말씀드리면 아직은 지금 북한 대학원, 대학교 뭐 이런 정도 몇 개 있는 정도지 여러분들 통일의식을 가지고 뭐 그 분야로 진로를 간다더라도 그런 학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대통령께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통해서 보고를 했는데 일단 그 정책적으로 이 각 대학에 통일학과를 만들어달라. 그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도 대학 총장이 승인을 의지만 가지면 통일학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통일학과를 만들면 그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학에. 그럼 다른 이렇게 과에서 이렇게 뽑아와야 돼. 그죠? 그럼 다른 과 정원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 통일학과 또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진출할지 모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한 게 그럼 국가에서 그 50명이면 50명 그걸 학교에다 다 이렇게 늘려주면 그죠? 그럼 내용적으로 문제 없잖아요. 그럼 그 과연 이 학생들은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대학 나와서 그럼 어떻게 사회로 진출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것도 제가 이제 제안을 해놓은 게 뭐라고 했느냐면 그거를 나는 계속 이제 배출을 하잖아요, 그죠? 대학 나와서 이제 뭐 무슨 통일 지도사가 될 거 아닙니까? 되면 그거를 각 학교에다 다 배치를 해가지고 그 지도사가 학생들을 교육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해요. 이거 참 어떻게 보면 금방 실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제안을 제가 현 정부 대통령께 공식적으로 토론에 대해서 보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아주 총리님께서 명쾌하게 그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그 좋은 토의장을 그 만들어 주신 우리 남북청소년교류연맹 총재님과 관계원들에게 그 노고에 이제 감사드리고 또 토론에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그 토의에 참석해 준 것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이제 머지않았다는 그런 또 믿음도 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짜 문자 그대로 그 통일의 그 선봉장이 돼서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을 하나하나 이렇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통일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토론 하신 분들이 1분씩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시면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영재 교수님 말씀해 주시고 시간이 조금 더 되면은 우리 윤규주 강사님은 아까 그 질문했던 내용 한 10초 이내로 요약해서 딱 한 축성 있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라든지 과목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문용님 서울시 교육감은 상당히 이런 분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총재님께서 문용님 교육과라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제가 보니 가장 그 학생들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려면 금방산이나 개성이라든지 현장에 보고 또 평양도 가서 실제 보면은 알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백신고등학교 지금 남북 경부가 이렇고 굉장히 그 험악한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 교류가 될 수 있겠느냐, 그 아까 질문이었죠, 핵심이. 우리가 이제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고 또 인도적 차원에서는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북한의 그 계략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 3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한 7억 원 정도의 계량약을 가지고 북한에 좀 확보하고 있어요. 그런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계속 활동하고 있어요. 다만 왜 김정은이가 내부의 어떤 불안 요인을 잠재우고 또 미국 오바마 2기 행정부에 대한 또 우리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뭔가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북한 경제의 문제를 따져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요.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멀지 않은 남북 교류가 잘 돼서 우리가 통일이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럼 오늘 또 우리 토론회를 모두 마치는 의미에서 앞으로 우리 통일 단체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더 여러분들이 흥미 있게 통일을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도록 다짐하는 의미에서 힘찬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네, 통일 전문가 토론회를 진행해 주신 고충 교수님, 주제를 맡으신 정정석 선생님, 그리고 토론을 해주신 김영재 교수님과 유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우리 정정석 총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뭐 이제 토론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고 이제 5분 남았는데 5분 더 이상 뭐 지체할 수도 없습니다. 원래 여기 6시까지 끝낼게요. 그래야 이제 좋아죠. 아까 우리 김용재 교수님 좀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영민 교육감, 물론 문영민 교육감뿐이 아니라 또 각 시도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각 교육감들의 성향이 약간씩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뭐 경기도 교육감, 예를 들어서 뭐 진보 성향, 예를 들어서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교육하고자 하는 부분하고 좀 상충이 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서울 교육감은 그래도 확고하신 분이니까 잘 데려오고 있고, 아까 개성 금강산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 얘기를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통일부에서 그 민간협의회를 지금 구성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 청년 교류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면 안 되는 쪽에서 준비를 하고 되면 되는 쪽에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된다고 봤을 때 그럼 1차적으로 어디를 해야 될 것이냐. 개성 같은 데 있잖아요. 그죠? 개성 같은 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성을 방문하게 되고 뭐 이런 것부터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남북교류 협력기금이라고, 그게 이제 연간 1조 원이라는 예산이 잡혀요. 그런데 뭐 남북 간이 중단이 되니까 그 돈을 쓰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게 좀 개선이 되면 이제 하반기 좀 가야 되겠죠, 그죠? 가서 되면 여러분들한테 제일 먼저 초대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우리 학교도 거점 학교고 우리 연맹에 열심히 관심을 갖고 하는 이런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회를 드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인적 잘 관리하고 있고요. 또 왜냐하면 아까 뭐 260만 명 그랬는데 저희가 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주민으로 번호부터 아주 철저하게 다 받아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하나 제가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신상은 전부 외부로 이렇게 유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키는 저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잘못됐을 때 이제 그 유출될 수 있지. 그러니까 유출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 신상이나 이런 관리는 제가 철저하게 이런 직원들한테 내가 안 주고 있어요. 그 비번은 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그래서 전국에서 1년에 10만 명씩 참여하는 대결장 이런 데도 다 뒤에다가 주민번호, 주소서, 연락처만 메일, 뭐 휴대폰 다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참여하면 알지만요. 그런 입장상 저희가 이제 어디를 간다든가 이럴 때는요 굉장히 금방만 필요해요. 그죠? 또 상을 신청할 때도 필요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만 저희가 쓴다.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장 체험학습을 가면 뭐 도움을 드려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에만 저희가 용도로 쓰고 그 외에는 절대로 그런 부분.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를 믿고
전국 교육청 내지는 학교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협조를 해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시간이 다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참여해 준 모든 분들에 우선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리 강사님들 식사하면서 아니 30초만 얘기해봐요. 뭐 궁금한 게 해소돼. 만약에 궁금한 게 아니고 만약에 통일이 되면요 지금 우리가 지식 정보 사회가 중요시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북한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뒤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소외가 발생하고 그러면 내부 분열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런 점 때문에 통일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줘야지 사람들이 이 정도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맞습니다. 당연하죠. 왜냐면요 지금 보세요. 60년간 떨어져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 80대신 이런 이상 가족들은 그래도 좀 뭐 7살, 8살 이럴 때 좀 헤어졌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이런 그리운 정이 좀 있어요. 근데 이 어렸을 때 다 헤어진 사람들은요 벌써 뭐 50살 뭐 40 이런 사람들은 뭐 같은 형제 남부 있어도 뭐 정도 없선 그렇잖아요. 남남 같아요. 만났다 하더라도 솔직히 말하면 형제가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같은 민족이건 저기 아프리카 어디 다른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만나면 그런 이질감이 엄청나게 골이 깊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쉽게 얘기하면 우선은 서로 이질감이 하다못해 만나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하다못해 뭐 제기차기 하면 그죠? 제기차기를 한다. 청소년들 만났다. 그럼 연날리기 한다. 이런 것도 이질감이 없겠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그런 평생 우리가 구상을 해서 지금 다 제한이 돼 있다는 겁니다. 일단 하여튼 이렇게 감사드리고 또 오늘 토론을 해주신 우리 또 토론자님 또 우리 사회자님 우리 또 김영엽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뭐 저녁에 식사 꼭 하시고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5월달에 또 여기 온 학생들이 또 참여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가급적이면 좀 참여해서 그렇게 자꾸 이렇게 참여해야만이 그 어떤 통일 의식이 심어지는 것이고 또 열정이 또 가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언제든지 저한테 이렇게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 주셔도 되고 이렇게 뭐 메일로 줘도 되고 제가 항상 답변할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어차피 우리 단체가 이렇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었고 많은 얘기 잘 들었고요. 오늘 토론 해주는 우리 학생들 감사드리고 우리 또 전문 교수님들 끝까지 이렇게 장시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큰 박수 또 이 모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만 통일! 한 번 더 재청해 주세요. 하나 둘 셋 통일!